코로나 쓰나미가 정치권을 덮치는 것은 아닌가. 정치권을 덮쳤다 하는 게 정치권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온 국민의 일상생활을 덮치는 것으로 연결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오늘 듭니다. 당대표 후보이기도 한 그리고 전직 총리인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CBS 방송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CBS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 CBS 기자가 어디에서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건강이. 이낙연 의원이 바로 이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을 출연했고 확진자가 사용한 의자와 마이크를 바로 그 뒤에 그대로 연이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인 노래방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봤듯이 마이크를 통한 전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기 때문에 확진자 기자가 사용했던 마이크를 바로 그 뒤에 이낙연 의원이 썼다라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에요. 간접 접촉 통보를 받고 코로나19 검사 후 자택에서 현재도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진자를 간접 접촉한 그제부터 자가격리 들어간 이틀 사이에 이낙연 의원이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제 오전에는 국립현충원 DJ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고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등 정치권 핵심 인사가 그곳에 총집결했습니다. 그 자리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도 가서 1시간 30분간 밀폐된 스튜디오 안에 같이 있었던 김부겸 의원, 박주민 의원 밀접 접촉을 했다는 거죠. 검사 결과 전까지 모든 일정이 현재는 중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가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빠르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김정희 교수님, 네. 코인 노래방에서 집단 감염이 일었던 것이 확진자가 사용했던 노래방 마이크를 그 뒤에 시민이 들어가서 사용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졌던 거 맞습니까? 마이크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비말이 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밀폐되어 있는 좁은 공간에서 비말이 튀다 보니까 공기 중에 일정 시간 동안은 부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흡입하면서 실제로 감염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 CBS 방송 같은 경우에도 조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노래방과 조건이 유사하다. 예, 그러니까 라디오 부스라. 그럼요. 밀폐된 공간이고 좁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서 비말이 튀게 되면서 마이크에도 묻고 주변 공기 중에 일정 부분 부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낙연 의원께서 바로 또 출연을 하셨으면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있는 비말을 흡입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게 말씀 중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김정희 교수님이 차고 계신 마이크는 굉장히 작고 거리가 먼 마이크인데 저희 라디오 부스에 쓴 저 마이크는 굉장히 큰 마이크라는 거죠. 장시간 출연을 했을 경우에 저 마이크에 이제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고 계신 거죠. 근데 다만 저 노래방하고 좀 차이점은 있는데 그렇죠. 노래방을 할 때는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마이크를 입에 대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더 이제 발성이 잘 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음량을 위해서 대거든요. 큰 소리로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접촉에 의해서 가는 이제 전파되는 양상을 띠는 반면에 스튜디오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입에는 안 대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다만 그 전에 그 기자가 말을 할 때 비말이 일단 공기 중에 부유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약간 긴장이 되다 보니까 기도가 수축이 되면서 자꾸 다른 멘트가 나갈 때, 그러니까 마이크로 말소리가 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말이 이렇게 부유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감염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바라는 거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용진 의원이 출연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CBS 방송국이 오늘 어떻게 됐나요? 폐쇄가 됐나요 지금 그러면? 예, 원래 제가 아침 8시에
출연해서 박 의원님 그럼 출연 취소된 거군요. 예.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 출연 이제 취소가 됐고요. 예. CBS 방송사 측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음악 방송만 내는 걸로 예. 다른 프로그램도 다 일단 취소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이낙연 의원이 이게 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게 지난번에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한 달 전쯤이었나요? 오영환 의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환 의원이 지역에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악수를 나눈 분이 확진자로 판명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역당국 연락을 받고 본인이 이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확진자와 악수를 나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국회가 지금 뭐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에도 이낙연 의원이 참석해서 격려사도 하고 또 많은 의원들이 또 함께 오영환 의원과 악수를 나눴기 때문에 그때도 국회의원들과 국회 전체가 상당히 긴장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이 나고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때는? 예, 이번에도 만일에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파만파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국회 박병석 의장의 간곡한 요청과 명령에 의해서 국회는 지금 대부분의 활동이 거의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회도. 말씀하신 것처럼 50명 이상의 실내 집합 금지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 상임위만 열리더라도요. 국회의원 숫자만 보통 20여 명에서 30명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좌진들이 한 명씩만 붙어도 50명 훌쩍 넘어가고요. 그리고 국회 그 행정직들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피감기관으로 되어 있는 관료들, 장차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와서 앉게 되면 금방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가 없게 되고 의원총회 어제 취소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는 세미나, 토론회 모두 다 이렇게 지금 취소가 줄줄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국회도 지금 상당히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또 방역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이낙연 의원의 검사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보통은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낙연 의원이 양성이 아니기를 저희들도 다 바라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뭐 조만간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또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제 다른 것보다 걱정되는 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박영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일파만파죠. 이게 뭐 이낙연 만약 의원이 만약에라도 양성 판정을 받아서 확진이 된다 그러면 그제 행사에 참석했던 다 이게 뭐 박병석 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장관, 이해찬 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뭐 정치권 전체와 부처 전체까지도 확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행사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사에 저기 이제 추미애 김대중 법무장관도 대통령 보이고 11주기 추도식이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이해찬 굉장히 대표도 많은 있고. 이제 정관계 인사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 명이 확진이 되면 그럼 진짜 그야말로 일파만파인 거죠. 나머지 분들도 다 격리에 들어가야 될 테고. 진영 장관, 뭐 김종인 위원장 그렇죠. 보이고요. 그래서 이낙연 의원의 한 명의 동선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 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박병석 의장의 동선에 따라서 또 뭐 이해찬 대표의 동선에 따라서 그렇게 일파만파로 번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무엇보다 지금 이 사안 관심을 갖는 건 한 명의 동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정인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지만 한 사람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정말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로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으로 한 명 한 명이 개개인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오후에 저도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박주민 그리고 김부겸, 이낙연 이 당대표 후보 3명이 또 같은 정관용 스튜디오에서 맞아요. 그렇죠. CBS 정관용 또 이제 의 프로그램에 초청 토론을 했었죠. 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되면 긴 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박주민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동선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사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캠프를 폐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건물에서 일부 사람들이
광복절 집회에 나갔다. 그러니까 다른 층에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그 건물 자체가 지금 김부겸 위험하다. 캠프 그래서 김부겸 폐쇄. 캠프 자체를 폐쇄했던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도 말하자면 워낙 다양한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코로나19가 어디까지 확산되고 방역당국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인 거고 이 초비상 상황에 대해서 초유의 지금 대응을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따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만간 이낙연 의원의 검사 결과가 속보로 나오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고요.